안녕하세요. 대사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또 2주 만에 돌아왔네요. 달러원 환율은 당국에서 엄청나게 고강도로 구두 개입을 쏟아내면서 고점은 1485원 정도, 84.9까지 24일에 찍었었고요. 저점은 어제 12월 26일에 1429.5원, 그리고 종가는 1440원대 초반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제가 얘기했던 1480원대에서는 달러원 환율에 고점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맞았던 거죠. 지난주 그리고 또 지지난주 환율 원래 1460원대에서 1480원대까지의 좁은 범위 내에서 계속 그 간을 보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구조상 큰 달러 매수 주체인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이들이 이제 달러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서 달러 환율이 올랐었는데, 이 상황은 지지난주까지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이것이 수출업체가 벌어들인 달러, 그러니까 무역 흑자분을 창쇄하고 오히려 더 달러 매수세가 우위를 보이면서 높은 환율이 유지되는 상황. 자, 이 부분을 외환 당국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위기 상황도 아닌데 환율은 작년 윤석열 계엄 당시에 환율까지 올라 있으니까 이건 뭔가 수급이 꼬였고,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고환율이 누군가에게는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수출업체한테는 혜택을 주고 또 달러 자산을 계속 매입하고 있는 서학개미한테는 혜택을 주지만 수입 물가가 오른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 거죠. 또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거라는 기대를 꺾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큰 달러 매수 주체인 국민연금이 계속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결과로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26일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전략적 환해지 재개, 당국과 공조체계 본격 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1480원대에서 전략적 환해지를 재개할 거다, 이런 얘기는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한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경우에는 평가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비쌀 때 달러를 팔아서 달러를 매도 계약을, 선물안이죠, 체결을 해서 환율 리스크를 해지한다. 이거를 언제 할 거냐, 1480원대가 오면 한다고 예상을 했었고, 결국 이것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외환 당국과의 통화 스와프 재개에 이어 전략적 환해지도 가동하면서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본격적인 공조 체계가 시행되는 셈이다. 자, 국민연금은 계속 국민들이 내는 국민연금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늘려가야 되는 현 상황이고, 그러면은 달러 자산, 해외 자산을 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달러를 그동안은 그냥 현물환 시장에서 사서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데 큰 비중을 차지했던 매수 주체였습니다. 근데 돈이 계속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국은행과 통화 스와프를 한다. 이거는 통화 스와프, 달러 바이 앤드 셀 계약을 해서 일단 필요한 달러는 거기서 조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현물 환율이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더 사질 않으니까 일단 더 오르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수급상의 변화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미 높은데 여기서 달러를 더 파는 쪽까지 한다면 달러 환율이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화 스와프로 달러 바이 앤드 셀 계약을 하고, 또 현물환 시장에서도 전략적 환해지를 통해서 달러를 팔면 매수 부분도, 그러니까 달러를 사야 되는 부분도 해결이 되고 환율도 안정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수급상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부적인, 그러니까 국민연금 내부적인 절차가 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기사인 국민연금 전략적 환해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지난 12월 15일에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전략적 환해지를 하기로 했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큰 레벨에서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곳에서 일단 유연하게, 즉 1485 혹은 뭐 그거보다 환해지 발동 레벨을 조금만 낮추면, 이미 1470원대에서는 수도 없이 거래가 되고 있었으니까 달러를 팔 명분, 달러를 팔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기준을 낮춰서 달러를 팔겠다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15일에 만들어 놨고,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난 23일에 보건복지부는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환해지를 탄력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다고 23일에 또 기사가 장 마치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윗단에서 전략적 환해지를 발동할 기준을 내려보자, 시장 상황에 맞게 해보자 라고 지지난주에 결정을 했고, 이걸 실제로 할 것은 23일 장 마치고 해서 24일부터 달러원 환 시장에서 매도세로 돌아선 것이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장 전부터 기재부 한은 공동 구두 개입 등이 나오면서 달러원 환율은 1480원대에서 급전 직하를 했었고요. 자, 국민연금은 움직이기로 했고, 서학개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서학개미가 돌아와서 국내 주식을 사면 양도세를 감면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용 선물한을 도입을 해서, 이건 저는 은행에 있으니까 이 물량은 어디로 갈까 궁금했었는데, 일단 증권사에 관련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해지 할 때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 더 있던 게 외환 수급 대책, 해외 자회사 배당금 들여오면 전면 비과세. 수출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에 쌓아놨던 달러를 배당을 받아서 들여오게 되면 그 달러를 또 팔아야 되는 거니까 해외에 묵혀두지 말고 들어와서 달러를 팔아라. 이러면은 또 법인세 쪽에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런 대책들이 발표를 하면서 24일에 아침 개장하자마자 굉장히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기재부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원화가 절하될 거라는 기대,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이 상승, 원화가 절하될 거라는 기대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이제 달러 계속 오를 텐데 뭐 1500 가고 1550 가고 1600 가고 이럴 거라는 기대를 당국에서 확실히 꺾어 놓겠다고 한 거죠. 원화가 앞으로도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유리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유의해달라. 당국 입장에서 나는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진짜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굉장히 고강도의 구두 개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국민연금은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서학개미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개인용 선물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용 선물한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기업들이 선물한 계약을 체결을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원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 한도, 그러니까 선물한 계약에 따른 평가 손실이 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상대방 기업이 평가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이 돈을 만기에 결제를 해서 은행에 돈을 가져와야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 여신, 신용 한도를 제공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미리 신용도 등을 감안해서 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신용 한도를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좀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평가 손실에 따라서 계속 증거금,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개인에 대해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를 할지, 아니면 개인이 이제 증거금식으로 마진콜이라고 하죠. 이제 내가 만약에 달러 매도 계약을 증권사랑 체결을 해서 선물한을 통한 환해지를 했는데 환율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1450원에 팔았는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50원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죠. 아직 선물한 만기는 남아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걸 결제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개인이 평가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증거금을 납부하게 할지,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국의 의지대로 어떤 개인이 1450원의 달러셀 선물한 매도 계약을 체결해놨는데 환율이 1350원이 되고 이러면 나는 비싸게 팔아놓고 시장 환율은 싸니까 증거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아름답게 증거금 낼 필요 없이 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직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어떤 모양으로 개인용 선물한 매도 상품이 출시될지는 내년 초에 지켜보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인별 환해지 인정 한도는 연평균 잔액 기준 1억 원이며 환해지 상품 매입액의 5% 최대 500만 원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5%면 애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환이라는 게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은 대충 1340원에서 1480원까지 140원 정도의 범위 안에서 움직였었고요. 고점과 저점을 따져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400원 환율에 140원이 움직이면 10% 정도 움직인 건데, 이게 정말 연간 저점과 연간 고점을 따졌을 때 그 정도라는 거니까 대충 5% 정도면은 해지를 했는데 5% 정도 변동하는 거를 내가 감내할 수 있다면, 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외환이라는 게, 환율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막 몇 퍼센트, 뭐 20%, 50%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1억 원 상당의 달러를 해지를 했는데 5%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470원에 매도를 했는데 70원 올라서 1,540원이 됐다, 환율이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은 내가 손해지만, 환 해지를 함으로써 평가 손해를 봤죠.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양도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거니까 환율이 그렇게까지 많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는 5%도 어쨌든 이 상품 안에서는 합리적인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형태로 조속히 입법 추진할, 그러니까 이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확정이 돼야 되니까 내년부터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 준비하는 기간도 좀 필요하고 입법이 되는 기간도 필요하지만, 아무튼 1월 1일 이후에 이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즉시, 뭐 예를 들어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즉시 세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480원대, 1,470원대의 환율은 높다. 당국이 신경이 쓰인다. 특히 왜냐하면 원화만 이렇게 다른 통화에 비해서 유독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당국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23, 24, 26일 이렇게 2026년 환율 게임 체인저라는 기획 기사가 또 연합인포맥스에 하나씩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계속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불리하실 텐데요 라고도 말을 하고, 이렇게 주요 언론사를 통해서 환율의 게임이 바뀌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분위기 전환, 환율 상승 기대를 꺾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동안 제가 많이 했던 얘기니까 요약만 하면, 환율 게임 체인저 1번은 글로벌 금리 대격변. 트럼프는 미국 금리를 내리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는 거의 물 건너간 것으로, 내년에는 금리 인하 없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한미 금리차, 미국 금리가 높고 한국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미국만 금리를 내리면 금리 차이가 좁혀지겠죠. 그래서 미국 달러 이외의 다른 통화들, 원화를 비롯한 다른 통화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서학개미는 돌아올까? 이 부분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서, 뭐 개인들이 뭐 세제 혜택이고 나발이고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계속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는 거, 그래서 투자를 한다,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국내 주식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하고, 또 큰 매수 주체였던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해지를 가동을 시켜서 매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달러를 매도할 수 있도록, 매수를 계속 하는 것은 통화스와프로 처리를 하고 매도는 전략적 환해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급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장은 1,430원 선을 잠깐 깨는 정도까지 반응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기사는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시중은행들의 연말 환율에 따라서 자산 대비 자본 비율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이 자본이 너무 적으면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자본이 전부 원화로 평가가 되어 있는데 은행들은 외화 대출이 있으니까 외화 자산, 그러니까 은행이 빌려준 게 자산이죠. 대출이 나가면 자산인데 외화 대출이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고평가가 되고 더 큰 금액으로 환산이 된다면 자산이 그만큼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자산이 늘어나는데, 자본이 그대로 있으면 자본 비율이 줄어드니까 그 환율은 은행 입장에서도 연말 평가를 할 때 안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연말 환율은 당국 입장에서 너무 높지 않도록 관리를 할 유인이 있고, 언제부터 그러면 환율을 패대기를 쳐가지고 어디까지 내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5영업일 남은 크리스마스 이브 24일부터 고강도 구두 개입에 따른 시장의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다음 주 환율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을 해보면, 일단 하루에 대략 한 20원에서 30원 정도 매일 빠지면 100원 정도 내려올 수 있죠. 그래서 1,400원을 깨고 1,390원대까지 연말에 내려놓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게,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다가 이제 안 사고 판다 그러면은 수급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뭐 매일 20원씩 내려서 지금 1440원대인데 월요일에 20원대 되고 1400원대 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다음 주에 좀 더 내려갈 수 있다. 연말 관리에 따라서 달러 환율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트상으로 저는 일봉상 평균선을 보면 121선, 200일선이 대략 1410원대 초반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약간 지지세, 이 정도 빠지면은 수입업체들이 그래도 달러를 좀 살 유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걸릴 수는 있지만 연말 환율은 1400원 선 혹은 그 아래까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1월 2일에 다시 개장을 했을 때는 일단 할 바를 다 했으니 다시 1400원 위 1410원 정도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연말 환율은 1400원 선, 이 뭔가 빅 피겨라고 하죠. 1400원대냐 1300원대냐 이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아무튼 지금보다 환율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다니는 회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저의 의견은 오직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사의 주간 환율 전망은 또 환율에 큰 일이 발생했을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